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검색에 관련된 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검색. 우리가 이제 검색한다는 의미는 뭐가 되나요? 검색이, 어휴, 여기는 뭐 글꼴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맑은 곳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색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말은 그 성의 입구, 출입구죠. 출입구나. 또는 대저택의 대문. 그러니까 성의 출입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건 성문이죠. 성문. 대저택의 대문. 뭐 마포구에 있는 저기 무슨 연립주택의 대문 이게 아니라 그 어디 가면 뭐 빌 게이츠가 살고 있는 집에 뭐 대문 이름 그 정도가 돼야 포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대저택. 그러니까 키메라. 성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키메라가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결혼 생활만 외국에서 하시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디스코텍인가를 만든 사람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억만장자 아주 돈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억수로 하여튼 그런 존재인가 봐요. 차를 타고 집을 구경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자기 집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2시간. 도로가 나 있는 거죠, 집에. 예. 그런 집 대저택에 보니까는 문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도 한참 뛰어가더라고요. 그만큼 큰 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이 포털을 지나면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털 사이트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네이버, 그렇죠? 다음, 구글 이런 거. 우리가 대충 포털이 뭔지 아시겠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색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곳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나 바뀌었다 이거죠.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 7.0서부터 인터넷 7.0 이후부터는 굳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1이에요. 버전이 11. 그러니까는 7.0 이후에 8.0 나왔고 9.0 나왔고 10.0, 11.0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아까 좀 했던 겁니다. 삭제할 건 좀 하고. 그래서 기본값으로 놓고 한번 우리가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먼저 화면 구조를 좀 볼게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꼭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딜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닫기 단추가 있고 이전 크기 최소화 단추가 있는 그 줄. 그 가운데 줄 여기 좀 약간은 반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제목 표시이라고 하죠. 이 제목 표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은 메뉴 모음, 즐겨찾기 모음, 명령 모음, 상태 표시줄, 뭐 툴바들, 구글 툴바가 있은 혹시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툴바는요. 네이버 툴바, 알 툴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닫으시면 됩니다. 다 닫으세요.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예, 도구 모음 잠금까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 푸세요. 다 푸시면 화면이 높아졌죠.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메뉴 모음들이나 즐겨찾기 모음들을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면 허전한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안 쓰고, 안 쓸 거라면 빼버리자 하는 거죠. 빼버리자. 예. 그러면 아까 이 메뉴창에 뭐가 있었나 보세요. 메뉴에는 뭐가 있었죠?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 도움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즐겨찾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즐겨찾기는 어디 있는데? 오른쪽 끝에 가면 즐겨찾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놓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 파일 편집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는 보지 말자 이거지. 만약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Alt 키, Alternate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에 얘를 눌렀다 띄면 다 메뉴가 떠요. 다시 누르면 메뉴가 쏙 들어가죠. 그렇죠? 그 메뉴가 들어가요. 네. 우리 인터넷 말고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이 컴퓨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파일 편집이 없어요. 얘는 또 메뉴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Alt키 눌렀다 뜨면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어떤 거를 연결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된다? 다시 Alt키 눌렀다 뜨면 다시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상에서 어떤 메뉴를 부를 때는 Alt키 눌렀다 띄면 돼요. 편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모음은 어디에도 있어요? 요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즐겨찾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즐겨찾기를 고정해 놓는 거죠. 고정. 몇 개. 제 훈장, 디지털 사당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대단한 걸 뭐 돌아다닌다고.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아이콘 눌러서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훈장의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 누르면 다른 데 정보센터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도구라는 메뉴는 우리 끝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 도구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다 있어요. 여기에도 파일 메뉴가 있어요. 인쇄 명령이 있고요. 웬만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굳이 화면에 특별한 잘 쓰지도 않는 메뉴들을 불러다 놓으면은 불편하다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화면 정리를 좀 하고요. 본격적으로 검색에 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로 오든지 다음에 오든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검색창에다 놓고 작업을 했었어요. 특히 다음 같은 거. 그럼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검색창이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고, 예.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7.0 이후에부터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7.0은 구조가 왼쪽에는 주소창, 오른쪽에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 오른쪽에 검색창이 따로 있었어요. 7.0 때. 예, 8.0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는 왼쪽은 주소창, 오른쪽은 검색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9.0서부터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바로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주소창에다가 네이버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말고 그렇죠. 뭐 제 이름 써볼게요. 이정민 훈장 이렇게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정민 훈장에 관련된 뭐가 나온다?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충분히 보실 수 있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도 제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정민 훈장하고 상관없죠? 예, 왜 이 여자가 왜 나왔을까? 예쁜 여잔데. 아, 여기 껴버렸네. 여자 이정민. 이정민 훈장인데. 이 사람은 송혜교 씨 아니에요? 예. 김봉곤 훈장은 알겠어. 훈장이니까. 예, 이 사람도 훈장이니까. 오리지널 훈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훈장 받았어요. 예, 훈장 받았어요. 훈장. 예, 국민훈장 받았어요. 예, 국민훈장 동백장 받았습니다. 150억 기부로.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훈장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검색을 들어갔잖아요. 검색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나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든 뭐를 검색하든 상관은 없는데 빙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됐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면 좋을 텐데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도 검색하고 싶거든? 그럼 다음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다가 다 만들자 이거지. 여기다 다 만들자. 네이버 검색도 여기다 만들고 다음 검색도 만들고 구글 검색도 여기다 만들어 놓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검색창을 이제는 네이버에 가서 꼭 네이버에 가서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고 구글에 가서 또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고 여러분 원하시는 검색어를 검색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서 다 이루어지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검색창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를 찾아다니지 말고 한 번만 기억시켜 놓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서 하세요. 자,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모든 바로 연결이라고 있어요. 모든 바로 연결. 여기 보면 바로 연결 관리나 추가 바로 연결 찾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어있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모든 바로 연결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도구 상자. 제일 끝에 톱니바퀴처럼 생겨있는 도구 상자. 가시면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어요. 추가 기능 관리. 예, 얘를 눌러보세요. 추가 기능 관리를. 그러면 요렇게 추가 기능 관리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빅만 하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제 네이버가 있던 분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던 분인데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이제 설정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신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대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정리는 다시 해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보시면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라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눌러보세요. 그러면 별도의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별도의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렇죠? 예.
왼쪽에 모두를 누르시면 예, 여기 검색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확인하셨어요? 왼쪽이 모두가 지금 갤러리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는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갤러리라고 나왔죠? 화면을 조금만 내리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갤러리가 나오는데 그 갤러리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은 예, 여기 비주얼 검색, 뭐 비디오, 음악, 소셜 근데 모두 누르시면 이렇게 모두 검색자들이 공급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찾으셨죠? 네. 예. 참, 그 중에 제일 먼저 네이버가 눈에 뜨니까 네이버를 클릭할 겁니다. 네이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영어 사전이고요. 어떤 건 지도고요. 어떤 건 지식 쇼핑이고요. 어떤 건 검색이에요. 빠른 검색. 요 네이버를 클릭하시는 거죠.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죠. 추가 버튼 확인하셨죠? 예,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떴어요. 그러면 얘를 기본으로 지정하자 이거죠. 기본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본으로 체크하세요. 예, 기본으로 체크하시고요. 기본으로 체크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되죠. 예. 누르셨어요? 예. 여기 2개 체크되어 있는데 일단은 추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추가는 안 되죠. 2가지 다 체크하면 제일 위에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화면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검색 제한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내비 두시고요. 기본 검색 공급자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기본 화면으로 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기본이다 이거죠. 뭐가 기본인지는 좀 이따 보고. 뒤로 갑니다. 뒤로 추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가시면 아까보다는 내용이 좀 줄어서 나올 겁니다. 아까보다는 내용이 좀 줄어서 나와요. 그러면 모두 하세요. 모두. 그럼 또 다 나와요. 다 나오죠. 이때 아까 네이버 검색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 다음도 클릭하세요. 다음 서치 서제션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고 얘도 추가할 겁니다. 근데 얘는 기본 검색 공급자로 지정하면 안 돼요. 아까 네이버를 기본으로 해놨으니까 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만 하세요. 그럼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나는 네이버를 많이 써. 네이버 검색을 많이 써. 그럼 네이버를 기본. 나는 구글을 많이 써. 그럼 구글을 기본. 아니야, 난 다음을 많이 쓸 거야. 그러면 다음에다가 기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네이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또 추가하시면은 또 들어가고 또 뒤로 돌아가서 그럼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요. 여기는 구글도 하나 해야 돼요. 구글은 어디 있냐면 또 화면이 사라졌네. 그렇죠? 그럼 모두 눌러서 예, 여기 구글에 한국어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구글이 지금 여기도 있네요. 서치 서제션 구글 서치 서제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글 예, 걔도 클릭해서 얘도 추가하시고 또 되돌아갑니다. 자, 몇 가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뭐를 하셔야 되는지는 빙은 빙은 기본이 돼 있었죠? 예, 빙은 기본으로 돼 있어요. 자, 네이버 빠른 검색했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빙을 먼저 하든 네이버를 먼저 하든 뭐 다음을 먼저 하든 구글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잘 쓰는 거 하나만 기본으로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빙 빼놓고 세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빙 빼놓고 여기 보면 나와요. 이렇게 검색창 여기 주소창 보이세요? 주소창?
주소창에 돋보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돋보기 그림. 그 옆에 화살표 하나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예, 여기.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이렇게. 네이버 있고요. 빙이 있고요. 구글이 있고요. 다음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있죠.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ABC 순서에 의해서 기본이 앞에 가 있고 빙은 B고 다음은 D고 구글은 G니까 예,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를 클릭하시면 쫙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추가 더 했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 더, 두 가지 더 할 겁니다. 두 가지를 더. 두 가지를 더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빙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하나 있고요. 빙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하나 있고 밑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구글 트랜슬레이터. 빙 트랜슬레이터가 하나 있고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추가할 겁니다. 빙 바 말고 빙 트랜슬레이터라고 있어요. 예, 얘를 클릭하고 추가. 얘는 아까랑 화면이 좀 달라요. 그렇죠? 선생님 뭐가 하니까 그거하고 바꾸겠느냐고 자, 모두를 누르면 다 뜬다고 나와 있고요. 이때 이제 빙 트랜슬레이터를 누르는데 빙 트랜슬레이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번역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번역 기능. 그래서 얘도 추가할 건데 창이 약간 좀 달라요. 그렇죠? 얘를 기본으로 하세요. 기본으로. 예. 기본으로 하시고 추가하세요. 추가. 추가가 불이 꺼져 있어요. 바꾸기가 추가가 아, 불이 그래요? 꺼져 있어요. 바꾸기가? 아, 그러면 기존에 누군가가 해놨나 보죠. 그럼 그럼 바꾸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한 번은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자,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가서 또 얘도 추가를 하는데 얘는 기본으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빙 트랜슬레이터가 기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하고 그냥 추가만 할 거예요. 자, 뭐뭐를 우리가 여기다 설치할 거냐면요. 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검색 기능과 번역 기능, 즉 두 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색 기능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빙이었어요. 빙. 그렇죠? 네, 빙이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기본으로 했고 그러니까는 아까 빙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애고요. 예, 네이버는 기본 검색자로 기본 검색 공급자로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도 추가하고 구글도 추가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기능에는 이제 빙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 아까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넣은 거죠.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렇죠? 예.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 요런 메모 해놓은 거는, 예. 자,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면, 모드에 가서 보시면은, 아까 네이버, 빙은 기본으로, 빙 서치, 기본으로 있었던 거였고, 이제 네이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추가했고요. 다음도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빙 트랜슬레이터,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궁금한 거를
데이트로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데이트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11번가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는 막 컴퓨터가 멈춰요. 11번가는 조금은 뭐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장 유명한 네이버 다음 구글.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가장 선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구글도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검색 공급자를 다 해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창을 닫을 겁니다. 자, 닫기 누르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과연 이제 나왔네. 그렇죠? 예. 아까랑 달리 예,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공급자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없애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네이버를 가장 좋아하니까 네이버를 기본으로 지정해놨고. 그래서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검색 엔진을 네 가지를 세팅해 놓은 겁니다. 닫을 겁니다. 예, 닫을 겁니다. 자, 이제는 검색을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검색을 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들어왔다가 뭘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네이버를 가든 다음을 가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창이 검색창까지 포함된 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검색하고 싶은 글자를 여러분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네이버, 빙, 다음, 구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네이버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정민 훈장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네이버로 검색이 됐고요. 네이버로 검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정민 훈장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할 때 나는 다음에서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그 검색 공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음을 클릭하고 한 번만 더 클릭하면 이제는 다음에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에선 별로야. 구글로 한번 가봐. 그러면 구글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한번 더 눌러주면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구글 대기 중이라고 나오네. 예,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에 다니지 말고 다음에 다니지 말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으신 거를 검색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포 돼지갈비집, 마포 돼지갈비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네이버에서 하고 싶으면 뭐 기본이 네이버로 돼 있으면 그냥 뭐 엔터를 치면 되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포 돼지갈비라고 돼 있고 밑에 다음을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다음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치면 이제 검색 공급자가 내 다음으로 간 거니까 엔터 치면은 이제는 다음에서 나오는 거고 예. 구글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구글을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구글로 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를 껐다 키기 전까지는 구글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껐다 키면 네이버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겠지만 이렇게 구글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홍길동을 검색하고 싶든 홍길동 뭐 일지매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일지매 그럼 아까는 구글로 지정해 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이제 구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랬더니
이게 영문으로 나오네요. 오른쪽 구글에 가서 봤더니 오른쪽 영문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영문 검색을 했나 봐요. 여기에 추가 기능 관리에 가서 요 구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추가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요. 추가를 한번 다시 해보는데 구글 이거는 뭐예요? 영문 검색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말 검색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얘도 추가해 볼게요.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일지매를 쓰게 되면 다시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구글 검색이 되겠죠? 근데 아까는 이제 영문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말로 나오죠? 우리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색 공업자 중에 구글이 영문 검색이 있고 우리말 검색이 있는데 여기 결과는 우리말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수적인 내용들이 영문 검색 공급자로 지정을 했더니 영문으로 나온 거고 우리말 검색 공급자로 했더니 우리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이 낫겠죠, 아무래도.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는 마음대로 검색해도 되죠. 왜? 종류가 있잖아. 일식, 한식, 중식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편식을 했단 말이야. 네이버 거만 했단 말이야. 항상 우리가 네이버에 와서 여기 네이버에 와서 항상 여기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거든. 밑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번역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번역. 예. 자, 우리가 알면 주소로 쓰는 거고 모르니까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알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알면 어떻게 한다? 주소를 입력하고 모르면 검색을 하고 이거지 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잠깐만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삼성 뭐 서비스.co.kr이야. 맞나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알면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알면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주소를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라고 검색을 하는 거지. 모르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다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예. 알면 주소로 입력하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114에다 묻는 것처럼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돋보기 그림 누르지 말자. 그럼 주소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르면 뭐가 돼요? 그 주소를 검색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알면 주소로 검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죠. 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는 너무 기니까 그냥 삼성그룹 들어가 볼까? 삼성그룹? 그러면 삼성그룹을 삼성전자라고 해봅시다. 삼성전자나 뭐 삼성그룹이나 한번 삼성을 가보고 싶어. 주소를 아세요 혹시? 삼성전자 홈페이지 주소? www.samsung.co.kr. 그러면 현대는 www.현대.co.kr. 그럼 현대예요. 현대그룹 이렇게 들어가. 아니면 현대.com, com. 근데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어떻게 다 외워? 그렇지 않습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삼성전자든 뭐 중부여성발전센터든 알면 www.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 쓰면 되지 뭐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중부여성 다운에 여기 뭐라고 뜨네 이렇게.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밑에 글자를 쓰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그럼 클릭을 하면 바로 주소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주소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냥 나는 주소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궁금해. 그럼 엔터를 치면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잠깐만.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예. 그럼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연관된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소를 알면 주소를 쓰고, 모르면 글자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홈페이지에 와 있는 이 상태야 지금 상황이. 네이버를 하다가 세종문화회관이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 쓰시면 되지. 네이버가 열려 있으니까 굳이 뭐 주소창에다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을 하고 있다? 그럼 그냥 다음 검색창에다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 왔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정민 훈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검색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네이버로 직접 가서 검색하지 말고 주소창에다가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엔터를 치면 바로 검색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기 있네. 세종 PAC라고 되어 있네요. 세종 PAC.or.kr or.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는 얘기겠죠. 비영리단체. 떴네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조금 전에 제 홈페이지를 보시다가 이건 그대로 둘 거야. 얘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창을 하나 띄우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옆에 새 탭이라고 있죠? 새 탭. 얘를 누르시면 하나 빈 화면이 떠요. 이렇게 빈 화면이 뜬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검색하시면 아까 훈장의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건 따로 있었고 이렇게. 예. 근데 얘 그대로 하나 더 두고 다른 걸 하나 하고 싶어. 그럼 옆에 있는 새 탭. 그러면 또 하나 빈 창이 하나 열리잖아요. 빈 화면이 열리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거 검색하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탭 구조라고 하는 게 참 편해진 거죠. 탭 구조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이버에 가고 다음에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가지 말자 이거지. 그렇게 가지 말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지금까지는 검색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 번역을 좀 해보려고 그래. 번역. 영어 울렁증 많죠. 예.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영어로 잔뜩 설명을 해요.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컴퓨터 영어니까 뭐 파일, 뭐 시스템, 뭐 키보드, 마우스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용어들이니까 수월한데 약자는 그냥 약자로 외웠는데 원 뜻을 설명하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문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웹 서핑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번역이 필요해, 번역. 번역이라는 것은 단어별 검색도 가능하고 문장 번역도 되는 거죠. 그렇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번역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응? 아, 트랜슬레이터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트랜슬레이터고, 트랜슬레이터 모르셨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음 사전 들어가요. 그렇죠. 왜 답변들을 안 하셔? 다음에 왔잖아. 그럼 다음에 가면 여기에다가 뭐 여기 더보기에 가면 여기에 사전이라고 있어요. 사전? 어학사전. 어학사전 있네. 그렇죠. 그럼 어학사전 눌러서 여기에다가 영어도 있고 영영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에이 모르겠어. 키스라는 단어가 이게 접촉사라며요. 접촉사. 뽀뽀하는 거라서 명사, 동사 중에 품사가 뭐냐니까는 접촉사래, 누가. 예. 그런 품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키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뽀뽀한데, 좋은 말이야. 그랬더니 영어로는 이렇게 떠들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일본어로는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거를 스피커로 틀어놓고 보면은요. 키스, 키스, 똑같구나.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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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키스, 키스. 뭐 빼먹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는 키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네. 그렇죠? 예, 중국어는 발음이 안 나오네. 네덜란드어나 스웨덴어도 발음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검색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학사전이라고 있잖아요. 어학사전. 그렇죠? 어학사전 직접 오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KISS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네이버 검색을 하죠. 두원 공과대학교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도 키스래. 예. 여기 있네. 키스라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룹. 보컬 여기 그룹 사운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 키스. 키스, 키스. 미국식하고 영국식하고 다른가 봐요. 예. 하여튼 뭐 그냥 우리는 키스, 뽀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와서 우리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못 하잖아요. 자, 인터넷 창을 제가 닫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글자를 번역을 해야 돼. 이 글자를, 키스라는 글자를, 단어를 내가 뜻을 몰라. 얘를 좀 찾고 싶어. 근데 뽀뽀? 입맞춤? 이거 말고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럴 때 하는 게 여기 있네요. 밑에 화면 보니까 뭐 한컴 사전이라고 밑에 보이네.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에 이렇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한컴 사전이라고 있고요. 한컴 사전이라고 돼 있고 위에도 있어요. 초기 화면에 사전이라고 있어요. 사전. 한컴 사전. 여러분 한글 2007 쓰시잖아요. 한글 2010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컴 사전이라고 있어요. 이 사전을 실행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쓰겠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뭐가 많아. 이 키스라는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입맞춤 뽀뽀라는 글자도 있지만 우와. 보셨어요? 명사라고 써 있고 뭐 가볍게 스친다, 뭐
공과 당구에서는 공과 공이 살짝 접촉하는 걸 키스라고 부르고, 달걀 흰자와 흰 설탕을 섞어 구운 과자, 이걸 키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애들 우유에 뜬 거품도 애기들 말로 키스라고 부르고, 네이버에는 없었잖아요. 다음 사전에는 없었잖아. 입 맞추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뭐 이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 사전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이게 좋은 거거든요. 한글 2007을 우리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던, 아니면 뭐 아시는 분한테 설치를 요청해서 설치가 됐던 간에 내가 잘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컴 사전을 실행하면 영어만 있나?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로는 키스가 이래. 중국어로는 이래. 이렇게 나와. 네, 의학용어에는 키스가 없지만, 아까 키스라는 글자에는 이 중국어로 돼 있고, 일본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나와 있고, 예. 그 누가 저렇게 다면 이거는요, 한컴사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전을 제작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동아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전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한글 2010, 이게 한글 2010인데, 한글 2010에 있는 사전인데, 얘가 39만 6천 원이에요. 프로그램이. 우리 공짜로 야매로 이렇게 설치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고 사면 36만 원. 부가세 10% 추가하면 39만 6천 원이에요. 한글 2007은 25만 원. 그러니까 2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부가세 포함하면. 근데 이제 한글 2010부터는 이제 가정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가정용. 가정용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가격이. 39,600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39만 6천 원 주고 사서 쓰는 거고, 가정에서는 39,600원 주고 사서 쓰는 거고. 저도 한글 2010 이런 거는 다 돈 주고 사서 써요. 제가 쓰는 거는 사서 쓰고, 애들 거는 그냥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사서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비싸면 못 쓰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캐드? 건축 설계하는 캐드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원씩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냥 야매로 까는 거고, 우리 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거,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뭐 한동안은 잘 사서 썼었어요. 요즘 최신 버전은 제가 못 사는데, 한글 2014는 샀고, 엑셀 2013은 안 샀고, 안 사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정품 등록하라, 뭐 정품이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 안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사전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한컴에는 있어요. 아래 한글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안에도 보면은 사전이, 여기 사전 기능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환경 설정에만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이건 영한 에센스 사전을 보는 거예요. 영한 에센스 사전. 예. 중국어를 보면 영중 사전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의학 용어도 있고요. 한자 옥편도 나오고요. 국어 사전도 나와요. 지금 영어니까 국어가 안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 검색을 하면은 이제는 여기 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라는 글자를 검색한다 그러면, 국어 사전을 검색하면 형제는 이런 거고, 영어로는 형제가 이런 거고, 일본어는 이런 거고, 다 떴죠. 이렇게요. 떴어요. 이렇게. 형제는 중국어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 나왔고요. 얘를 만약에 영어로 썼다면은 영한 사전도 나오고 중국어 사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러한 사전이 있어요. 사전. 그런데 이 사전은 한컴 사전이죠. 한컴 사전. 한컴 사전은 무료가 아니라
뭐죠? 유료잖아요, 유료.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능을 인터넷상에서도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웹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사전 기능 아까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 인터넷 실행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형제라고 쓰고 그 형제라는 글자에 대한 국어사전, 뭐 영어사전 이런 거 나오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한컴사전처럼 설명이 잘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문장이지 문장. 그러니까 단어사전은 그나마 쉽다. 근데 이제 문장 번역이 어려운 거죠. 자, 문장 번역 한번 하러 갑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요.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빙 번역 서비스라고 보여요? 빙 번역 서비스?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이게 다음이잖아, 다음. 우리말로 떴잖아. 얘를 볼 필요는 없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www.yahoo.co.jp 야후재팬이잖아, 야후재팬. 이 일본말로 돼 있잖아요. 몰라, 일본어를 제가. 근데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일본 야후재팬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일본 문화가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펜시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텐데, 어딘가에 뭐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은. 또 일본 문화를 알려면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까막눈이지. 그나마 뭐 한자가 좀 있으면 대충은 알겠고 영어가 있으면 알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나? 이게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지 잠을 잘 잤냐고 물어본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눌러봐도 몰라. 그럴 때 비어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빙 번역 서비스를 하시면 돼요. 아까 네이버 검색된 거는 우리말로 썼으니까 알잖아. 그걸 굳이 뭐하러 봐? 우리말인데. 근데 이렇게 일본어 사이트라든지 영국에도 영어로 돼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나라 말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오른쪽 누르고 번역 서비스를 누르면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이게 뭐야? 갈아먹는 데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뭔 얘기야? 그러니까 직역은 가능해요. 직역. 의역이는 안 돼요. 의역 같은 건 안 됩니다. 근데 대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중국에서 철수했다 그러고 죽은 개 40마리가 강바닥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대충 뭔 소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눌러보면 되지. 민간 우주선 추락, 2명 사상. 그럼 눌러보면 또 일본말로 나오다가 얘가 이제 다시 뭐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광고니까 빼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세계 최초의 상업 우주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망하고 부상했다. 이거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왜 우리말로 안 나오고 일본말로 나올까? 얘는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된 거는 못해요.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림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림. 그림으로 된 거는 바꿀 수가 없지. 예. 지금 야후 재팬에 들어와 있는데 야후 이제 뉴스잖아요. 이거요. 그럼 여기 보면 속보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잡지가 있는데 이 그림 속에다가 말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판 같은 거는 일본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못하지. 그것까지 검색, 번역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떼돈 벌 것 같아. 일본어를 사진으로 착각 찍어. 그래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더니 우리말로 착 번역이 돼서 나와. 이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른쪽 눌러서 빙 번역 서비스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되어 있던 사이트들이 우리말로 이렇게 쫙, 예. 기차 사이의 다리를 슬쩍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누가 이제 위험한 순간이었나 보죠? 예. 이렇게 일본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어로 검색하지 말고 뭐로? 독일어로 검색하면,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일본어가 독일어로 변해요. 독일어로. 그럼 독일 사람은, 저처럼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독일 자국민들은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니까 아까 한국어로 나온 거고 우리말로 나온 거고요. 독일 사람은 자동으로 독일말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되지.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걸 영어로 바꾸겠지. 이렇게 번역 버튼 누르면 일본어가 영어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예, 간체 있네요. 간체로 나오겠지. 이렇게. 간체가 있고 번체가 있지 않습니까? 번체는 어렵다며요. 번체는 어렵고 간체가 쉽다며요. 간결하게 쓰는 게 간체고 번거롭게 쓰는 게 번체라며요. 예. 그러니까 번체가 65만 개래요. 중국어 글자가. 간체는 2만 개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하는 게, 중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끼리 통역하잖아요. 지역마다 통역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화혁명을 하면서 그 번체를 없애고 간체로 통일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어가 2만 개만 알면 되니까 2만 개를 아는 사람은 중국의 학자들이고 5천 개만 알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10,000개를 알면은 학교 선생님을 하고 15,000개를 알면은 대학 교수를 한대요. 중국 단어를, 예, 글자들. 그러니까 번체는 어려운 거니까 간체가 좀 쉽겠지. 간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어 배운다 그러면 간체 배우는 거잖아요. 번체가 아니라. 전 그렇게 이제 들었어요. 저도 중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원하는 언어로 뭐 여기 체코도 있고요. 뭐 베트남 말도 나오고요. 베트남 말 한번 구경해 볼까? 이게 베트남 말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 엽서에 보면 이런 글자가 많이 있더라고. 베트남전 참전하셨으니까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뭔 말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자국어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아랍어가 그렇게 예쁘다며요. 아랍 글자가 그렇게 예쁘대요. 저는 잘 모르겠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글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쓰는 거래요. 오른쪽에서부터. 우리나라도 예전에 위에서 아래로 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래요. 이렇게.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예쁜 글자래요. 언어학자들 얘기가.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야후, 재팬, 일본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어 잘하시는 분 같으면 쉽게 접근하지만 저처럼 깡통인 사람은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되게 쉬워요. 번역 서비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네. Translate with Windows Live. 있어요? 빙 번역 서비스 밑에. 예, 똑같아요. 그겁니다.
아까 우리 빙 번역 서비스 했던 거하고 트랜슬레이트 위드 윈도우 라이브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림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여기. 근데 모든 바로 연결 가보세요. 모든 바로 연결. 모든 바로 연결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트랜슬레이트 위드 구글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좀 달라요. 네. 트랜슬레이트 위드 구글. 아까 트랜슬레이트 위드 윈도우 라이브는 빙 번역 서비스니까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겠고요. 요 트랜슬레이트 위드 구글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창이 두 가지로 떠 있어요. 여기다가 영어로 써볼까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말로 써보지 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로 좋군요.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Toda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쭈글쭈글 지가 번역해줬죠? 들어볼까요? Nice to meet you. Today the weather is really nice.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걸 일본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일본어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로 좋군요. 그럼 일본말로 나왔는데 はじめまして。今日の天気は本当に良いですね。 간들간들거려서 예. 이거를 예, 여기 보면 독일어 여기 눌러서 독일어 선택하면 나와요. 이렇게.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Heute ist das Wetter wirklich schön. 괜히 했네. 못 알아듣네. 예. 예. 알아봐. تشرفت بمقابلتك. اليوم كان الطقس جميلا حقا. 뭐 이렇게 길어? 다시. تشرفت بمقابلتك. اليوم كان الطقس جميلا حقا. 그렇대요. 예, 그렇대. 예, 뭐 이렇게 뭐라 나와요. 그렇죠? 뭐 여기 더 예, 아스살라 뭐 그러더라고요. 예, 뭐 스페인어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Encantada de conocerte. Hoy en día el clima es muy agradable. 뭐 스페인어도 나오고 뭐 또 뭐가 불어가 어디 있지? 프랑스? 여기 있네. 그렇죠? 예. Ravi de vous rencontrer. Aujourd'hui, le temps est vraiment sympa. 예. 막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팝송 같은 거 있잖아요. 팝송.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마이웨이라고 하는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이웨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마이웨이라고 이제 블로그에 가면 이런 거 있네. 그렇죠? 검색이 안 되네. 복사가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카페 가면 마이웨이 노래가 있나? 가사가 있나? 오, 여기 있네. 자, 얘를 한번 여기다 번역을 해볼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지워버릴게요, 제가요. 너무 기니까 뒤에는 생략하고 이 정도만 영어를 우리말로 and now the end is near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마우스 갖다 대니까 예, 거기 어디 있는 건지 왼쪽에도 이렇게 구분해서 서로 나타납니다. 예, 이거를 이제 뭐 일본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어 여기 일본어로 나오고 여기 밑에 일본어 발음을 그냥 표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そして今、最後には近くにある。そして私は最終的なカーテンに直面。私の友人。 시끄러. 그만. 못 알아들어. 예. 이렇게 일본말. 우리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데 그거를 이렇게 영문식 발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뭐 뚝딱딱 하시겠지. 예. 이렇게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직역이잖아요. My way 이게 뭐예요? 나의 길 이거잖아. My way가 내 길이잖아. 내 길. 여기 보니까는 내 방식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내 길 이거잖아. 내 길. 그러니까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이게 내 길이란 뜻이에요? My way가? 여기 내 방식이란 뜻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직역이냐 의역이냐 하는 건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의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역만 하고 이제 이렇게 유명한 팝송이라든지 시들은 의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작은 애가 아빠 이거를 번역을 해달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 줬나 봐. 인쇄물을.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응? 우리말도 어려운데. 그래서 야 너 그거 입력해놔 그랬어요. 제가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워드로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쫙 답을 나왔더니 영어 좀 제법하는데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래서 사실대로 보여줬죠. 번역기가 한 거다. 아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처럼 빙 번역기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설치하면 돼. 그래서 지 컴퓨터에다가 딱 설치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저한테. 지가 거기다 다 해갖고 같이 찾아가니까.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런 기능을 알려주면 아빠가 편해. 아빠의 삶이 편한 거야. 굳이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찰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번역하는 거하고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스마트폰하고 PC랑 연동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쓰려면 안 해봤어요, 저는. 이게 화면이 조금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예. 핸드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걸 입력하려니까 이것도 죽어나죠. 예. 그 차원이야, 그거. 핸드폰도 입력이 가능하면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복사해 온 거잖아요. 이게 손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이거로 안 하고, 대신에 스마트폰 안에는 번역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뭐라고 막 손 눌러주면, 글자를 써주면 번역은 해줘요. 단어 속뜻 보여주는데, 입력이 힘든 거야, 입력이. 예.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워크에 관한 거.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이 기반이 돼서 스마트폰하고 PC랑 연동하는 거. 그래서 PC에서 세팅하고 스마트폰에서 보고. 스마트폰에서 세팅하려면 어려워요. 화면이 작고 기능이 제한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